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내 마음의 페르소나, 그 가면을 벗겨내고 내 안에 숨겨진 진정한 나를 만나봐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명화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선물 같은 책, 자화상 내 마음을 그리다를 품고 북카페에 오신 미술치료가이자 트라우마 전문가 김선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김선현 작가님은 그림의 힘, 그림이 나에게 말을 걸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등을 쓰셨고요. 한국 미술치료의 최고 권위자이자 트라우마 전문가로 제주 4.3과 세월호 사고 등 국내외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마음을 앞장서 돌보며 이론뿐 아니라 실천에도 앞장서고 계십니다.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선현 작가님 북카페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뒤에 있는 이 그림 작품들을 보시고 네. 좀 다르다 이런 거 네네. 느끼셨죠? 네, 너무 그림이 있으니까 참 스튜디오가 되게 밝고 좋고요. 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오늘 퀴즈가 있잖아요. 네. 퀴즈의 힌트도 여기에서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이미 퀴즈 네. 힌트가 여기 붙어 있더라. 네, 붙어 있습니다. 너무 어떤 퀴즈일까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 그림들이 네네. 우리 청취자 카페인 분들이 직접 네. 작품을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네. 우리 카페인 분들의 참여 활동이기도 네네. 합니다. 네. 그림의 힘을 믿는.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그림을 퀴즈를요? 그려놨을까? 퀴즈를 알고? 오늘 퀴즈는 아직 몰랐을 거예요. 아직 네네. 오늘 퀴즈는 저도 아직 모르고 네네. 모르시고요. 이건 한 6개월 전 정도였나? 네네. 네, 이렇게 한번 보내주신 겁니다. 아무튼 벌써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퀴즈의 힌트가 이 북카페 벽에 이미 걸려있더라. 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께 작가님 어떻게 소개해 주실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카페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 기회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점심 식사 하시고 지금 좀 졸리는 시간일 텐데 네, 제가 오늘 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와,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또 퀴즈의 그 힌트가 여기 있으니까 아마 또 집중하실 것 같아요. 아니 작가님 퀴즈 내러 오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그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고요. 김선현 작가님 이 미술치료 공간 어떤 풍경이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거기도 네. 그림이 걸려 있나요? 네, 지금 제 치료실 연구실의 작품은요. 닉 슈라이커라는 네. 작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형태는 좀 여러 다양하지만 네. 색깔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차분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색깔을 좀 음미할 수 있는 컬러 테라피적인 작품을 어제 딱 걸어놓고 왔습니다. 어제 네. 주기적으로 약간 바꾸시나요? 아니면 네, 바꿉니다. 네. 주기적으로 네. 그 기준은 어느 시점인 거예요?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바꾸고 싶다 할 때? 네, 이 그림이 참 걸고 싶다 할 때 그 그림을 걸고요. 네. 또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싶다 할 땐 또 책을 보기도 하고 해서 항상 제 연구실에는 책도 이렇게 비치돼 있고 네, 그림도 이렇게 한두 개씩 바꿔서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작가님 나오신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1부에서 그냥 우리 카페인님들께 한번 자화상을 빨리 그려보시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내가 그린다면 어떤 구도로 어떤 소품을 등장시켜서 어떤 색을 활용할까 이런 것들이 아마 작가님이 오늘 들려주실 얘기와 이렇게 맞물리면서 굉장히 재미난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선규 님이 김선현 작가님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셨고요. 정은숙 님이 미술치료가님 반갑습니다. 관심 많은 분야인데 공부하다 멈춘 1인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관심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죠. 네네. 미술치료의 세계에 네네,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미술치료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네. 많은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하나의 치료 방법이라고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정말 미술로 치료가 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미술 치료는 미술 플러스 치료 테라피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치료는 의학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심리가 있으니까 심리학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 네. 있습니다. 정식 미술 치료는 그 전문가들한테 정확한 진단 하에 치료가 시행이 되어야지만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우울증 환자인데 미술치료를 했더니 정말 좋아지는 이런 검증이 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책을 통해서도 치료가 될 수 있는데 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날 힘들 때 어떤 음악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또 어떤 그림을 보면
그 작가나 그 그림을 잘 알지 못해도 내 마음이 막 들여다 이제 보여지는 것 그렇죠. 같고 갑자기 또 막 가슴이 막 뛰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스트레스가 있을 때 또 내 마음이 이제 불편할 때 아니면 정말 기쁠 때 이렇게 하나의 미술 치료라기보다는 치료를 위한 하나의 평소에 질환으로 가기 전에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그림을 보고 책을 보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진짜 많은 분들이 집에 한 권씩 좀 갖고 계셨으면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자꾸 열어보게 될 것 같은 책이에요. 자화상 내 마음을 그리다. 어떻게 자화상에도 집중을 하셔서 책으로 엮을 생각을 하셨는지. 네. 저희 이제 치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크게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아.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내 마음도 내가 관리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하나는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내가 너무 차이가 심하다. 자, 아. 일종의 그 페르소나라고 보시면 네. 페르소나는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한 페르소나는 내가 집에 있을 때 내 자신과 또 직장에 있을 때 자신과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잘 조절하는 건 건강하죠. 그런데 내가 밖에서의 나와 나 혼자 개인의 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네. 괴롭고 힘들고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질병까지 간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들 이제 찾아오시고 치료받고 상담을 하시면서 미술 치료 안에는 기법 중에는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를 그리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네.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는 네. 코로나 이후에 정말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공간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또 여러 가지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만나는 또 많은 화가들이 그린 명화를 통해서 좀 자기 자신의 삶과 내면을 좀 비춰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집필을 한 책입니다. 와, 그렇군요. 지금 오늘 문장 카펫 이 오프닝으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고 이 책의 딱 첫 표지, 그러니까 네. 정말 이 표지 커버에 있는 그림이기도 한데 이 작품부터 그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이 자화상 여기 보면 몇 관이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어도 그래도 살짝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맨 앞에 표지의 네. 자화상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자화상들이 경쟁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네. 타마라 램피카의 이 작품을 딱 걸어두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57명의 화가 104점의 그림을 놓고 네. 자, 표지 선정을 이제 제가 결정해야 됐을 때 주저없이 사실은 이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주저없이? 네. 네. 물론 저작권료가 여기는 참 많이 들어간 작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주저하지 않고 했던 네. 거는 요즘 사람이 너무 위축돼 있고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당당한 작품을 넣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했고요. 색깔이나 디자인적인 측면에 볼 때도 너무 대단한 작품이에요. 맞아요. 네, 1920년대 작품입니다. 제가 지금 살짝 책을 이렇게 네. 일부러 우리 카페인 분들 보라로도 보실 수 있게 들고 있긴 합니다만 뭐 검색하셔서도 볼 수 있겠죠. 네네. 네. 네, 램피카의 녹색 부가티를 탄 타마라예요. 네. 사실 1920년대 이런 작품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여자가 운전을 하고 있고요, 직접. 네. 그리고 옷도 보세요. 지금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맞아요. 패션도 되게 뛰어나고 또 눈길이나 이렇게 앞에 표정을 보면 너무 당당하고요. 그러면서도 무심한 척 보이기도 하고 아주 그래픽적인 이 작품, 특히 또 이런 이제 초록색 네. 이 부가티는 굉장히 부를 상징하는 명품 차인데 이거를 아주 딱 사용했다는 자체가 그 당시 여성이 사회활동, 특히 예술활동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요. 네. 이 작품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 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램피카가 사실 여성이긴 하지만 네. 네, 그 조부모의 그 끊임없이 넌 여자지만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이제 교육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네. 성장하면서 항상 당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는 여성, 그다음에 그 등산하는 여성, 그다음에 정장, 남자가 입는 바지 정장을 입고 있는 여성 이런 식으로 이 사회와 이 남성 이런 편견에 항상 맞섰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틀에 갇히지 않겠다. 네네네. 그리고 저는 이 눈빛이 너무 아까 눈 얘기하셨지만 네네. 이게 약간 그러니까 전방주시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운전대를 잡고 살짝 옆을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눈빛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맞아요. 약간 따라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런 느낌. 네네. 제가 처음에 이 표지 선정하고 얘기를 했더니 네. 강의를 나갈 때마다 교수님 닮았어요. 뭐 작가님 오. 닮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네. 요즘에 어떠냐면 다 본인 닮았다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거죠. 되고 싶은 거죠. 되고 싶고 또 여기에 보면은 자기의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소심해도 네. 당당한 면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내면을 표현해 주는 거에 대해서 다들 닮고 싶고 또 닮았다 생각하셔서 저는 이 표지를 선정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램피카의 차도 이 네네. 책에 보니까 원래 부가티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르노라고 하는데 네네. 이렇게 더 의미를 극대화해서 더 당당하게 네네. 만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을 썼다는 것도 네.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요.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표지로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구분들이 있습니다. 고독관, 무슨 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고독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에 이제 램피카의 그림 그리고 바로 뒤에 책 뒷표지 이 뒷날개 쪽에는 또 이 지금 에곤 실레의 그림이 있습니다. 네네. 고독관에 딱 등장해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이 얘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네, 에콘 실레 같은 경우는 사실 화가들 중에는 정말 거의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화가예요. 네, 그런데 상처가 많은 화가였어요. 네. 예, 위에 누이가 3명이 있었지만 다 이제 세상의 빛을 볼 수가 없었고, 네. 네, 그다음에 태어난 4번째 누이가 역시 에콘 실레가 10살 때 또 죽음을 맞게 되면서 또 아버지의 우울증과 여러 네. 질환들. 그래서 에콘 실레는 그런 어떤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고요. 또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승화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고독을 넣은 이유는 사실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건 결국 고독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맞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에콘 실레의 작품을 넣어봤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줄무늬 셔츠를 입은 자화상이라고 하는 이 책의 네네. 지금 뒷표지에 나와 있는 네네. 이 작품은 굉장히 깔끔해 보이잖아요. 네. 가장 좀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그린 거라고 하셨고 손가락을 펼친 자화상 똑같은 사람이 네. 그린 작품인데도 모습이 좀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 이 여러 갈래로 자기 자신을 그려낼 그렇죠. 수 있다는 게 참. 에콘 실레는 외모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작가라고 해요. 네. 그래서 어디 이동하고 이사할 때 보통 어떤 물건을 가장 먼저 챙기는지 이제 보잖아요. 근데 에콘 실레 같은 경우는 전신 거울을 항상 챙겼다라고 했고 멋을 아주 많이 부리는 멋쟁이 작가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작품, 자화상 작품을 보시면 첫 번째는 깔끔하고 멋있는데 두 번째는 좀 지저분해서 사실 제가 이제 의과대생들한테 수업을 하고 이제 그림을 보여주다가 이 그림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봐라 하면 사실 그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질환을 잘 맞춰요. 이 작가 그림을 보고 질환들을 네. 참 잘 맞추는데 그만큼 작가들이 잘 그렸다는 거죠. 그 질병에 대해서. 근데 위생관념이 좀 많이 없는 작가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질병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에콘 실레가 갖고 있던 여러 상처들, 마음의 상처, 외적인 상처들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이런 과정에서 많은 치유와 어떤 그 상처 회복을 경험했던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이 책에다 써두신 것도 보니까 코끝을 강조하는 경우에 네. 약간 알코올 중독 네네. 느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쓰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네네. 재밌던데요. 그럼요. 병원에 있는 저희가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많은 질환을 가진 이제 환자분들 또 네. 내담자를 보게 되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분들 같은 네. 경우는 뭐 코를 강조한다거나 그 주변 배경에 술병을 그려놓는다거나 뭐 이런 본인과 관련된 질병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직접 그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드러나는 거군요. 그럼요. 그리고 네. 저희처럼 오랜 임상을 거친 전문가 같은 경우는 몇 줄 안 그어도 많이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찾아내는 게 저희 또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페르낭 크노프의 내 마음의 문을 잠갔네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아니 여기는 지금 눈에 집중하게 되는데 네네. 하페님도 한번 그림을 찾아보세요. 페르낭 크노프의 내 마음의 문을 잠갔네. 이 작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크노프 작품은 사실 우리가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크노프는 법학을 전공한 작가였는데 남자 작가입니다. 예, 그림을 통해서 눈을 거의 표현을 하지 않죠. 눈동자를 또 네. 눈을 사실 눈이라는 건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릴 때 원을 그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목구비 중에 어디를 그리나 잘 보시면 눈을 먼저 그립니다. 이 눈은 자기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통로고 또 엄마를 볼 수가 있고 또 먹는 음식을 볼 수가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눈이 가장 중요한데 예, 이 작가 같은 경우는 눈동자를 거의 없앰으로써 외부 세계와 소통을 단절한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 작가는 나와 그냥 내부에 내가 중요한 거지 네. 외부의 관심과 외부의 소리는 그렇게 크게 나의 마음을 끌지 못한다라고 해서 예, 그 눈동자를 거의 그리지 않고 마음의 문도 잠근 이런 모습들을 주로 예,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걸까를 전혀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하고 거의 이제 소통이 안 되는데 네. 제가 이 그림을 이제 나누고 여기 넣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립 은둔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네, 요즘에 이게 지금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023년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립 은둔 청년, 외톨이, 네. 고립 청년이 50만 명을 넘겼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이런 청년들이 많았나 보니까 이 그림과도 연결되어 있는 게요. 첫 번째는 이제 양육 형태가 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엄마와의 오랜 관계, 양육자와의 관계가 아주 애정이 밀착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애착 관계에 약간의 불안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은둔 여건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요. 방에 네. 들어가서 자기 PC 갖고 자기 이제 그렇죠. 예, 핸드폰 가지고 하고 음식을 시켜 먹으면 되는 거고 네. 하다 보니까 이런 여건들이 잘 되어 있고 또 각자 방에서 자기 시간을 보내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 이제 심각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다양한 공동체가 없어졌죠. 네. 사람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모임들이 적어지면서 이렇게 점점 고독해지고 근데 이거는 자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 선택을 놓고 우리가 선택은 선택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방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사실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사회와 소통하고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내가 움직일 것인가 그런 대화를 많이 했던 작품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북카페 초대석의 어깨쯤에 드리는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문제 주시죠. 네. 오늘의 어깨 퀴즈 문제입니다. 자, 자화상하면 빼놓을 수 없는 화가죠. 고갱과 다툰 끝에 자신의 귀를 자르고 파이프를 물고 귀에 붕대를 한 자화상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그다음에 꽃피는 아몬드 나무를 그린 이 화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워요. 힌트 그래서 북카페 벽에 있다라고 네, 하셨죠? 벽에 있습니다. 네, 지금 보라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까요? 제 뒤로 지금 우리 카페이님이 그려주신 빨강머리 앤이 있습니다. 네. 혹시 앤인가요? 네, 보겠습니다. 앤 아닌가 봐요. 네. 자, 정답 아시면 오답도 좋고요. 저희 샵 1045 50원 평균 유료 문자나 아니면 반디 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해서 김선현 작가님의 북카페 에디션 자화상 내 마음을 그리다 책 선물로 드릴게요.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곡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제가 첫 번째 음악은요.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곡입니다. 네. 네. 이 곡을 저도 참 좋아하는데 네. 이 곡. 인생의 회전목마예요. 네. 제가 이 곡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애니메이션도 참 재밌게 봤는데 가사가 일단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회전목마라는 게 참 낭만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공원에서. 그렇죠. 근데 돌면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참 아름답고 또 의미 있는 곡이라고 해서 선정을 해왔습니다. 뭐 간단하게 더 덧붙이자면 이제 소피가
이제 황야의 마녀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잖아요. 네. 90세가 됐을 때 할머니가 됐을 때 이제 하늘을 걷는 장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이 음악이 이제 신비롭고 고독하면서도 행복하면서도 뭔가 막 우리의 감정이 교차하는 이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네. 한번 들어보시면 네, 또 여러 가지 예, 삶에 대한 생각들이 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한길사에서 펴낸 책 자화상 내 마음을 그리다를 가지고 오신 김선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퀴즈도 내주셨는데 변원배님 이겁니다 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사연 주셨고요. 황수연님 처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팬입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 5366님은 전병근 작가님, 우리 수요일 게스트시거든요. 네네. 전병근 작가님이 그리신 오늘의 정답이라고 힌트에 힌트를 더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나 지금 궁금하시죠? 이 책에 귀 쫑긋하고 계신 카페인 분들이 많은데 작가님 목소리로 이 책의 한 부분을 직접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지점을 읽어주실 건가요? 아마 서론 부분 쪽에 네. 네, 부분을 좀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낭독 듣고 가겠습니다. 자화상은 궁극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자화상은 현대인들의 자기 인식과 자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내면을 반사하는 거울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면서 자기 인식과 사회적 관계 사이의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표현합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를 이해하고 과거의 나를 끌어안은 후 시시때때로 바뀌어가는 나를 통합적으로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한 단계 성장하고 변신할 수 있습니다.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에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는 시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시처럼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그 어떤 것에도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했던 화가의 자화상은 화가가 처한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며 화가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화가의 자화상을 통해서 진정한 화가가 나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선현 작가님 목소리로 내 마음 자화상 내 마음을 그리다 일부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진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 이것을 자화상으로 풀어낸 작가들, 화가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내 자화상이다 라고 하고 그리지 않은 경우도 자화상으로 통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화상 하면 본인의 얼굴만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임상을 하다 보면 환자를 보다 보면 동물을 그리는 경우도 꽤 있어요. 네. 강아지를 그리거나 고양이를 그리거나 아니 동물 말고 본인의 자화상을 그려주세요 하면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저와 강아지는 정말 너무너무 친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랑 똑같아요. 이런 분이 많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참 고우가 많이 나왔지만 네. 고우가 사실 동생 태호를 아까 형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연동이 아닌데 자 동생 네. 태호 유일한 또 본인의 후원자이기도 하고 그쵸? 오랫동안 편지도 주고받은 자 태호를 그린 그림은 한 장도 없어요. 고우는 자기 그러네요. 얼굴은 그렇게 많이 그리면서 왜 태호의 초상화는 한 장도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고우와 태호는
한 몸이었다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우가 자기 자화상이 결국은 태호의 자화상이고 태호의 초상화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꼭 그림은 자화상이라는 건 어떤 얼굴, 자기 얼굴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춰지는 또 하나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초상화하고 자화상은 다른 건 초상화는 자기랑 좀 똑같이 다른 사람이 좀 그려줘야지 돼요. 네. 우리 사실 얼마 주고 초상화 그려주고 할 때 똑같이 그려주면 짜증나잖아요. 좀 조금 잘생기게 그려줘야지 나랑 좀 비슷해 이런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전문가께서 얘기하시니까 이 보편적인 심리구나. 네, 보편적인 심리예요. 네. 뭐 특별하게 뭐 나만 그런가 이게 아니라 네. 자 그런데 초상화는 대부분이 좀 이렇게 그 사람의 표현을 외적인 표현을 한다면 자화상은 내가 직접 그릴 때 나의 내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 보여지는 아름다움보다는 내 감정이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자화상이라고 네. 하는 것이 그걸 들여다보는 것이. 박소정님은 정말 아름다운 직업이네요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게 느끼세요? 그렇죠. 제 직업이 네, 그럼요. 미술 치료를 하는 직업이 네. 아름다운지 화가가 아름다운 건지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가지고 또 심리학을 가지고 또 의학적인 공부를 해서 이 직업을 하게 됐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쵸. 또 책을 또 쓸 수가 있고 해서 정말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직업적으로 생긴 일을 하다 생긴 어떤 습관? 우리 흔히 직업병이라고 하는 것도 네네. 있을까요? 저의 직업병은 아무래도 내담자란 환자들을 많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치료를 하다 보면 사실 그 질환과 그 고민이 저한테 전이라 그러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분은 계속 잊혀지지 않고 남아서 홀로 있는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그분 작품을 다시 보기도 하고요. 네. 그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더 이제 제가 책도 더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하나의 아름다운 사실 모습이죠. 왜냐하면 다들 그렇죠. 자기 것만 챙기는 시대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건 참 또 행복한 일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자, 3386님. 자화상, 내 마음을 그리다. 제목 너무 좋네요. 그림을 통한 아픔과 고통을 치유받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경험. 진짜 귀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식곤증? 그런 게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정말 네. 귀 쫑긋하고 듣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그러면 욕망관으로 가볼게요. 이름이 또 욕망입니다. 네. 고독관이랑 좀 다른 느낌. 욕망관. 열어보면 바로 앤디 워홀 네, 등장합니다. 네. 심리학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한 3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내가 현재의 나, 그다음에 내가 되고 싶은 나, 또 내가 할 수 있는 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앤디 워홀이라는 작가는 팝 아트의 선구자죠. 네. 이 앤디 워홀은 자기가 누군지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작가였어요. 그래서 항상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리고 나는 마티스처럼 유명해지고 싶어. 하면서 고민하다가 이 팝 아트를 창시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작품을 보시면 실크스티큰이나 아니면 뭐 파나 같거나 해서 좀 기존의 그림과 좀 달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의 모습 자화상을 보시게 되면 네. 손에 이 모습은 보면 이렇게 턱을 고이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쵸. 손을 고이고 있는데 이게 당시에 헐리우드 스타들의 이게 포즈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타야.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나의 본질은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나가 다예요. 그리고 앤디 워홀은 대머리예요. 네. 네, 머리카락이 없어요. 없는데 가발을 써서 자신의 모습을 딱 또 이렇게 고정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이 조금 야잘수 같잖아요. 야자수 같잖아요. 근데 한 번은 북토크 때 그 가발이 벗겨진 적이 있대요. 네. 그럴 때 앤디 워홀이 당황했을까? 너무 궁금하네요. 그렇죠. 근데 앤디 워홀은 당황하지 않고요. 마침 후드티를 입고 있었대요. 그래서 가발이 벗겨지는데 별일 아닌 것처럼 후드티로 머리를 딱 이제 덮고 모자처럼 쓰고 여전히 사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멋있네요, 근데. 그렇죠. 앤디 워홀답죠. 네. 거기서 뭐 내 가발 어딨어 뭐라든가 뭐 그만 막 내가 스타인데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쓰면 소동이 났을 텐데. 와, 자연스럽다. 근데 또 진짜. 후드티를 어떻게 알고 입었는지 딱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앤디 워홀의 이 책에 실려 있는 이 작품도 보면 6개의 자화상, 이 구성 자체도 어떻게 6개나 이렇게 지금 그릴 수가 있는가? 그렇죠. 색깔도 달리해서 얼굴 막 네. 형광색으로 무슨 네, 조명 아래 네. 있는 사람들처럼. 네, 그러면서 앤디 워홀이라는 그 작가의 이미지 작품을 확실하게 네, 사람들에게 알린 거죠. 약간 요즘 유행하는 그런 인생 몇 컷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데서 네, 막 네. 쫙쫙쫙 찍는 그런 느낌도 네네, 맞습니다. 듭니다. 네네. 앤디 워홀은. 네. 자, 그런가 하면 아돌프 히틀러의 자화상도 실려 있습니다. 네. 히틀러가 700여 점의 작품을 남긴 화가였다는 사실은 많이들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히틀러의 작품을 처음 봤다라고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네. 이 책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자화상을 보시면 히틀러가 돌다리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곧 무너질 것 같고요. 아래는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어. 그리고 얼굴에 이목구비도 뚜렷하지 않고요. 자기 사인을 딱 쓴 다음에 AH 딱 해놓고 X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불안하고 우울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홀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는데 네.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시고 또 본인이 미술대학 진학을 2번이나 시도했지만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한창 어려운 시기에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이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히틀러가 1914년도에 제1차 대전 때 독일군으로 입대를 합니다. 네. 입대를 한 뒤에 무공을 세우게 돼요. 군에서 막 여러 가지 상을 받으면서 정치인으로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을 보시면 전에 있는 앞에 있는 작품이 다리를 들고 떨고 있는 거에 비해서 네. 딱 그 1차 세계대전이 패했지만 그 패잔한 그 자리에서 다리를 딱 붙이고 있고요. 발을 딱 붙이고 땅에 붙이고 있고요. 그림은 조금 더 크게 가까이 그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황을 아주 직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히틀러는 이미 마음속에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혁명 사상을 아주 굳힌 히틀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작품들 대부분은 사람이 1명 내지 2명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그걸 볼 때 히틀러는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을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조용히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히틀러의 1910년에 그려진 자화상 그리고 1918년에 그려진 자화상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네네. 아니 사실 저는 1910년 자화상도 그 돌다리 위에 사람이 이렇게 조그맣게 그렇죠. 그려져 네. 있어가지고 저도 히틀러의 자화상 본 건 처음인데 이 책을 통해서 본 게 처음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조그마한데 사람 크기가 이렇게 작은가 했는데 이제 1918년은 조금 커지긴 했더라고요, 진짜. 네. 사람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의 그런 어떤 열정 이런 정열적인 네. 게 사실 굉장히 안 좋게 사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한 예를 잠깐 드리고 이제 다음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가 박서양입니다. 네, 현대의학. 네. 자, 박서양이라는 사람은 백정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네. 자,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해부를 잘했겠어요. 그리고 의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막 천한 신분을 극복하고 네. 사람을 살리고 그다음에 과목이 또 해부학이었대요. 네,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열정이 있고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네. 정말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히틀러 볼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미대에 떨어진 이유는 재능이 없어서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뭐 미술하시는 분이 알겠지만 재능은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든 어쨌든 이 많은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소심하고 네. 이런 불안한 내면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드러냈던 거죠. 네. 자, 여기서 그러면 두 번째 반려음악 듣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네, 클리프 리차드의 Early in the Morning이라는 작품을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오래된 곡이긴 해요. 아니 좋습니다. 네, 근데 이 곡을 선정한 이유는요. 사실 아침에 저는 출근할 때 이게 듣는 몇 개 음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음악입니다. 와. 이 음악은 단순하게는 잠이 좀 깨요. 네. 신나요.
네, 그런데 이 음악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정말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고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밤만 되면 녹초가 되고 내 앞날이 정말 보이는지 깜깜하고 눈물이 나고 힘들 때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다시 또 시작할 수 있고 희망이 보이면서 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시거나 힘들거나 지치거나 몸과 마음이 힘드신 분이 많으실 텐데 이 음악을 들으시면 다시 이제 힘을 얻고 아침을 희망을 좀 맞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와, 너무 네. 좋습니다. 곡 듣고 올게요. 저희 퀴즈도 내드렸는데 정답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북카페 벽에 걸려있는 이분 누구인가요? 이거 문제는 아니지만 힌트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 카페인님들 계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고독과 욕망을 넘어 사랑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랑관으로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작품이죠.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작품은 정말 사랑이라는 주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분들이 고음 못지않게 좋아하는 작품이고 네.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 우리 이제 여러 신체 호르몬이 있는데 엔돌핀이 가장 많이 도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 웃게 되네. 노란색의 그 사랑과 희망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면서 두 사람이 키스하면서 이 세상과 완전 단절되고 두 사람에게 집중하는 모습들에서 네. 이런 엔돌핀, 사랑의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누가 말려도 사랑이 멈출 수가 없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책에 보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그 연구가 등장하더라고요. 네. 이 작품 관련한 동서양을 비교한. 네, 저희가 이제 대학원생들, 석박사들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자. 동양과 서양의 그림 비교를 하는데 동양인, 한국인, 뭐 일본, 중국인 다 포함해서 500명하고 그다음에 서양인 500명을 대상으로 네. 국내 국외 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 당시의 연구 결과가 굉장히 저희는 좀 충격스럽고 흥미로웠습니다. 네. 네. 저는 그런데 저희 결혼하지 않은 저희 제자들은 더 놀랬던 연구였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일까요? 라고 했더니 서양인 대부분이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얘기했고요. 네. 두 번째 뭐 부부 뭐 이렇게 했는데 한국 분들, 동양인들은 대부분이 두 사람 관계가 이제 연인보다는 이제 적절치 못한 관계가 아니냐. 네. 왜 그렇게 답을? 왜냐하면 연령층이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두 사람 불륜 아니야? 뭐 이런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 불륜을 네, 읽었다. 동양 사람들이 정말 1위가 나왔고요. 희한하네요. 2위가 부부, 3위가 뭐 연인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기타 의견에서 이거는 우리나라만 나온 의견이에요. 네. 이렇게 키스하면 목뼈에 무리가 간다. 그러니까 건강을 여자의 생각하는 거죠. 목이 네, 뒤로 훅 젖혀져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저희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렇게 키스하면 목뼈에 무리가 가나요? 했더니 그럴 수도 있다. 네, 의사분들이 하시는 말씀. 네. 그렇죠. 자, 그걸 떠나서 얼마나 집중하면 그래서 참 동서양의 그림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다르고 문화적으로 다르다 해서 색깔도 달리 또 평가를 그러네요. 하고요. 그래서 애정관이 참 많은데 달랐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좁혀졌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재미난 게 이 자화상이 그것을 그린 어떤 작가, 화가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어떤 그런 통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정말 미술 작품을 보는 그 감상자의 내면도 이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무릎 얘기하시던 분은 없던가요? 저는 솔직히 목보다도 이 여자분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저렇게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갈 것 같은데. 무릎 관절은 얘기가 없었고요. 그래요? 네. 발은 좀 있었어요. 발? 네, 발이 왜냐하면 절벽 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되게 위태롭고 안쓰럽다. 뭔가 붕 떠 있는 느낌. 네, 왜냐하면 발이 보면은 이제 발가락 이 부분이 많이 또 긴장돼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키스를 하게 되면 집중을 하다 보면 모든 신체적인 부분들이 다 집중하고 몰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맞아요. 맞죠. 제목도 키스인데 왜 키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빼놓고 자꾸만 목 디스크 조심, 무릎, 발,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건지. 네, 한국 분들은 건강도 많이 챙기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작품, 이 작품도 진짜 재미나더라고요. 프란티세크 쿠프카의 옐로 스케일. 네. 모든 그림이 옐로우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난 태양과 같아.
좋다. 당당함이에요. 네. 작품을 보게 되면 그 작가가 어떤 색을 주로 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핑크색을 많이 쓴 작가도 있고요. 노란색을 많이 쓴 작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녹색을 또 많이 쓴 작가들이 있어요. 렘피카가 녹색을 많이 썼고 피카소의 자과상은 청색을 많이 썼는데 네. 청색은 동양에서는 희망, 뭐 젊음을 상징하지만 서양에서는 우울, 러브 이즈 블루라고 해서 우울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피카소가 이제 이 블루 시대는 친구가 죽었고 본인이 또 질병으로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 시기를 거의 그림이 이제 파란색, 블루가 많았죠. 네. 그래서 청색 시대라고 불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쿠프카 같은 경우는 노란색을 정말 많이 써서 자기네 본인의 자존감, 태양 같은 존재 이렇게 부각을 했습니다. 와, 근데 이 작품 옐로우 스케일 보면 노란색 자체도 그렇긴 하지만 여기 역시도 표정이라든지 표정, 자세 각도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자세도 정말 이런 자세를 할 수 있을까 정도로 네. 당당한 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재미나게 느껴집니다. 네. 이 제임스 앙소르라고 하는 이분은 보니까 그러니까 그림에 주로 가면을 등장을 네네. 시키셨는데 이분 자화상엔 또 모자가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소품들, 네네. 자화상에 등장하는 소품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어떤 심리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작품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작품은 굉장히 붉은색의 꽃이 장식이 많이 달린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네.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죠. 가면을 다 쓰고 있는데 네. 본인만 가면을 벗고 무거운 모자를 쓰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사회적인 편견, 주변에 계속해서 이런 어떤 것들을 자기가 내 주장을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작품 보면 모자가 파란색으로 아주 가볍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모자, 진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옆에 사람들도 많이 없어지고요. 그렇죠. 옆에 이제 3명의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붓과 팔레트로 툭툭툭툭 건드리고 있어요. 네. 그만큼 나이 들면서 또 본인의 어떤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이런 어떤 마스크 다 벗겨내는 이런 홀가분한 노년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납니다. 이 제임스 앙소르의 작품 가지고 얘기를 해봤고요. 이 소품도 참 재미났거든요. 칼 라르손이 들고 있던 인형. 네네. 이 자화상인데 여기도 이 칼 라르손, 그러니까 본인의 얼굴은 표정은 그렇게 막 지금 완전 해맑은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들고 있는 소품이 피에로 인형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느낌이 좀 달라진. 아,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관찰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책을 통해서 네네. 보았죠. 네. 칼 라르손이라는 작가는 행복의 작가라고 사실 일컬어지고 있죠. 국민화가로. 근데 사실 칼 라르손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어릴 때 굉장히 불우하고 힘들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8명을 낳으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가정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행복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자화상을 보게 되면 정말 표정은 무뚝뚝하고 감정이 없어 보이는데 네. 아이가 갖고 노는 생뚱맞은 인형을 가지고 손으로 꽉 잡고 있고 그 손마저 붉은색으로 아주 힘을 줘서 강조했어요. 네. 왜 그랬을까? 본인의 행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이런 강렬한 이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징물이 나오고 네. 거기에 대해서 무의식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표현한 거를 전치라고 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들이 무의식 가운데 어디 옮겨 붙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자기의 행복을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화가로 성공할 거야. 네. 이런 것들을 딱 그 손을 통해서 장난감을 통해 표현했고요. 여기 뒤에 배경에 창문을 보면 네. 이렇게 만들어준 아내의 모습이 어렴풋하게 그려져 있어요. 오. 이 아내 덕분에 나는 이렇게 행복의 작가로 성장할 수 있었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내도 역시 여성 화가였거든요. 네. 이 아내는 결혼과 더불어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상황들이 많았죠. 많았어요. 여성이 여성 활동하기 예술가가. 힘들었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 등장하는 모리조라고 네네. 하는 그 작가의 자화상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두 점이 나오는데 네네. 하나는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리고 네네. 하나는 약간 더 나이가 들은 후에. 근데 둘 다 너무나 당당하고 멋지더라고요. 네. 자기 자신을 그린 그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따스했던 느낌? 네, 맞습니다. 모리조가 있던 당시도 역시 여성이 활동하기 힘든 때였습니다. 네.
특히 이게 인상파 시기였는데 모리조는 끝까지 그림을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을 했어요. 아. 그러면서 후기 인상파의 대가인 마네의 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 활동도 열심히 할 수 네.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가정도 잘 이끌 수 음. 있었고 부도 축적할 수 있었던 성공한 여인이었고요. 두 번째 그림 보면 좀 살도 찌고 머리도 지금 묶고 네. 그렇지만 멋있어요. 굉장히 옷도 막 퉁퉁한 거 막 예뻤죠. 네. 근데 보면 손에 들고 있는 게 파레토와 붓이에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본인의 자아상을 표현했겠어요. 와. 네. 오늘 작가님 모시고 이 책의 저희 뭐 일부만 얘기를 했지만 나누는 동안 진짜 자화상을 뭐 정말 손으로 그리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내가 나를 잘 기록해두고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뭐 사연 소개할 틈도 없이 달려왔는데 일단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자화상을 진짜 많이 남긴 작가죠? 이 작가의 이름 알려주시죠. 오늘의 정답. 네.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네. 고흐까지 쓰셔도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7131님, 7131님, 6036님, 3386님 세 분께 김선현 작가님의 자필 사인과 함께 북카페 에디션 선물 보내드릴게요. 북카페 에디션 뭘 그려주시기로 하셨죠? 네. 1970년대 네. 미국의 대공황, 불황이 있을 때 그때 나타났던 게 뭐였냐면 노란색의 해바라기 원 문양이었어요. 아, 네. 제가 이제 어떤 걸 그릴까 고민했는데 여기 표지의 색깔과 또 네. 같고 희망을 넣기 위해서 웃고 있는 해바라기를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웃고 있는 해바라기 북카페 에디션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저희 인사를 급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은 어떤 거 골라오셨나요? 네. 마지막 곡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You Raise Me Up이라고 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대 내가 일어날 수 없을 때 무릎을 이제 내려가고 어깨에 짐이 무거울 때 울고 있을 때 치유와 희망과 위로를 주는 음악입니다. 네, 조시 그로반의 곡으로 이거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